안녕하세요. 깨알지식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2025년도 개인희생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과 모르는 분의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무려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나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변제금이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개인희생 변제금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소득, 두 번째는 생계비. 내가 벌고 있는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돈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는 규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추가해서 추가생계비로 요청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고 있어도 생계비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계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거비잖아요. 2025년도 서울회생법원이 다시 생계비 인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많이 포괄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비는 월세, 전세, 자가에 따라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른 주거비가 들어가요. 근데 종전에 개인희생 실무에서는 주거비를 주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었잖아요. 내가 월세를 내면 그 월세금 중에서 일부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전국에 4개 권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서울 기준으로 주거비 총 인정 한도가 작년에는 72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조금 올라갔어요. 2025년도 주거비로 총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인 가구 기준 때 77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추가 주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51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는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필요하면 그때마다 다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폭넓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월세로 사는 분들만 그 월세에 지출하는 금액만 추가생계비, 주거비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부터 시행되는 이 기준에는 4가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사람. 내 명의로 자가를 갖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달 담보대출 이자를 내거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그걸 은행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주거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기존하고 동일하죠. 월차임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월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서 이런 걸 제출하면 추가 주거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건 종전에 시행을 하던 거고요. 세 번째 규정한 것이 별채권부 전세자금 대출 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2가지 종류입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과 담보가 없는 대출이 있어요. 그냥 신용으로 주택금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증만 받아서 첫 번째, 담보 없이 나온 일반 전세자금 대출. 질권 설정이라든가 채권 양도 계획을 해줘서
별채권으로 담보를 잡아주고, 두 번째, 별채권 담보를 잡고 나온 전세자금 대출. 그런데 일반 신용대출처럼 나온 전세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자를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별채권부 담보를 잡아주고 대출받은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개인회생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걸 추가 주거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같이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시행을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이때도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든 전세로 거주하든 또 자가로 거주하든 당연히 우리가 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금들이잖아요. 전기, 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내는 돈들인데 이걸 소명하면 역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을 이번에 새롭게 넣었습니다. 종전에 월세 거주자들만 주로 인정을 받던 추가 생계비, 주거비,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서울 1인 가구 기준일 때 51만 원까지 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한 달에 최대 50만 원 넘는 금액까지 변제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다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